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인천공항의 정규직 사태를 거치면서 현 집권 세력이 원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이거를 국민들이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서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당 내에서 그동안 이 인국공 사태 최대한 숨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찬이라는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그거 지금 말이 잘못 전달됐다. 뭐 너무 지금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옹호하기에 바빴고 심지어 김두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그러면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게 공정한 거냐? 라고 하면서 역전까지 내는 일련의 과정을 다 봤는데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공평함을 잃은 것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다라고 관련 사안에 대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당 의원의 첫 소신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인국공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관련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맞지요? 인천공항 사태는 단순히 나를 왜 안 뽑아줬어? 왜 저 사람 뽑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청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분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다. 청년들의 분노는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문제, 즉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는 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적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원욱 의원은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인국공의 정규직화는 노동경직성을 강화했다는 점, 그리고 정규직화한 노동자들이 추후에 임금 인상을 놓고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공공민간 부분의 다른 비정규직들의 강력한 투쟁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발언만큼은 굉장히 민주당 의원치고는 아주 명확한 지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노동의 경직성을 여당 의원이 지적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 사람들 그동안 노동의 경직성 이런 거 신경 썼습니까? 그냥 뭐 소득도 성장이 어쩌고저쩌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그런 말만 강조했던 게 저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여당 의원의 입에서 노동의 경직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의외였고요. 또한 저 사람들이 추후에 정규직이 됐을 때 또 하나의 기득권이 생겨가지고 또 노조 해가지고 뭐 임금 올려달라 뭐 해달라 하면서 파업하고 할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들 이거를 먼저 지켜봤다는 것도 저는 놀라웠습니다. 정규직된 이들의 추후 기득권 챙기기 그리고 이번 사태가 다른 곳에 미칠 파장 이거를 지금 지적한 건데요. 맞죠? 이 사태가 인천공항에서 끝나겠습니까? 인천공항이 정규직화되고 나면 다른 공기업에 있는 비정규직들도 요구하겠죠. 야, 우리도 인천공항처럼 정규직 시켜달라 라고 말하면 그게 확산될 것이고 또 이게 공기업에서 끝나겠습니까? 이제 민간으로 가서 민간의 또 비정규직들이 이게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라고 하면서 또 정규직을 요구하는 결국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다 뻔히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 이원욱 의원 여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민주당 의원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결국 이 이원욱 의원이 내놓은 해법 때문인데요. 원인 분석은 잘하신 것 같은데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역시 좌파스러운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임금 불평등 해소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즉 임금의 불평등을 해소하면 돼 라고 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만 지켜진다면 구태여 정규직 일자리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노동의 경직성이라는 것은 처우의 문제, 임금의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을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동의 경직성을 걱정하신다는 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그럴싸하게 포장된 말을 또 내세워가지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한 일에 대해서 똑같이 주면 청년들이 굳이 정규직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민주당은 어쩔 수 없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근데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이 대우해주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 발언. 제가 며칠 전에 보도했던 다른 인물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핸드볼 선수 출신의 우생순 실제 인물
이모경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었죠. 이 사람이 또 어떤 망언을 했습니까? 청년들이 보기에 좋은 일자리만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취업난이 생긴다. 자, 만약에 경비원들의 임금과 처우가 개선된다면 청년들도 기꺼이 경비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했던 점. 당시에 이 궤변 그리고 이 의원의 이 해법 저는 좀 비슷하게 들립니다. 역시 본질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민주당은 어쩔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규직과 비정규직 둘로 나눠가지고 지금 갈등을 부추긴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정규직이 지닌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지금 언급 못하는 게 민주당 수준이란 말이죠. 자, 이해는 돼요. 왜? 이 정권이 세워진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기업에서 수천만 원 혹은 역대의 연봉을 떵떵거리면서 받아온 그 정규직 강성 귀족노조, 그 민주노총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덕으로 지금 이 정권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자신들을 후원한 세력이 이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작 정규직의 본질적인 문제는 못 건드리는 게 이 정권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비단 이 노동시장이 문제가 된 거는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 문제가 된 거는 결국 정규직의 과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건들지 못하면서 왜? 건들 수가 없죠. 뒷배경에 노조가 있는데 민주노총이 있는데 어떻게 정규직 문제를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어쩌니 저쩌니 이상한 요소를 늘어놓으면서 평등경제 이상한 말 늘어놓으면서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저는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원욱 의원이 소신 발언했다는 점 이거는 저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이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인 분석을 했던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민주당이 지금 180석, 177석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친문이 드글거리는 그 민주당 거기서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은 문바들이 물어뜯기가 딱 좋은 환경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나마 그 정도 발언했다는 점은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문제의 근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차이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별의 관점으로만 보려는 그 좌파들의 편협함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무슨 정규직 직원이 서류를 비정규직한테 띡 던지면서 마치 하대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만 연출하면서 둘의 갈등 양상만 부추기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였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고 정규직의 과보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니까 결국 노동의 유연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역시 이 정권의 본질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양반이지. 그 같은 단 소속의 김두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망언들을 최근에 늘어났습니까? 더 배우고 필기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2배 더 받는 게 오히려 더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생트집을 부리지 말라라고 말한 게 바로 김두관입니다. 자, 김두관 의원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주류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부의 자비와 아량에 의해서 한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러한 세상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국민들에 대해서 역정을 내는 게 바로 이 정권이다. 그러면서 정작 김두관은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지 아들은 또 영국에다 유학을 보냈어요. 지 새끼는 영국에다 보내놓고 국민들을 상대로는 왜 비정규직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냐 라고 약자 보고 코스프레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여당 의원의 첫 소신 발언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정도 발언을 한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결국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성하고 심판의 목소리를 거듭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명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추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추천을 꼭 눌러주셔서 외부로 저희 영상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한약재 중에서는요, 최고 지위를 차지하는 게 이 녹용이라고 한다면, 녹용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동충하초와 바로 홍삼입니다. 기존 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홍삼과 사실 녹용이 사슴이 생장하기가 가장 최적지가 바로 아바이스크 농장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자랑하던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낙스, 만병통치라는 라틴어가 붙어있는 인삼의 생산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이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을 키우기가 매우 훌륭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산 인삼 무척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삼보다 홍삼 같은 경우는요, 인삼을 쪄서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홍삼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금산 홍삼과 아바이스크의 농장의 녹용이 만나서 퓨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구전 녹삼, 그것도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3박스 90개요, 90개. 이 90개를 24만 8천 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진기한 기회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최초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한 수에서 최초로 한정 물량입니다. 1000박스가. 오직 신의 한 수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정상가에서 무려 40%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번에 구전 녹삼을 시작을 하시고 3박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박스는 내가 먹고 2박스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분 같은 경우도 구전 녹삼 한 박스를 받으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척 이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선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고요. 1000박스 한정 판매, 구전 녹삼 3박스 90호에 24만 8천 원. 이것은 정말 놓치기 힘든 기회입니다. 구전 녹용 최초로 드디어 녹용과 홍삼을 모두 담은 구전 녹삼이 출시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3박스 해갖고 24만 8천 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게 또 뭐냐, 장바구니 아닙니까? 장바구니. 이렇게 장바구니까지, 예,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힘내라 나오는데.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가족, 예, 장바구니까지,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이렇게 드리니까요. 이게 구전 녹삼이라고 써있고, 구전 녹삼. 와, 태극기 있고 예, 멋있네요. 요거까지 드려서 다 포함해서 24만 8천 원, 389-7777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